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조선일보인데요. 그 서울 집값 바닥은 바닥입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부동산 전문가 7인이 보는 2019년 하반기 그 평가를 한번 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한번 전문가들 의견이니까요. 한번 다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뭐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이렇게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유튜브에 그렇게 제목을 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7인이 이제 보는 하반기 해가지고 신근 건국대 교수는 서울 집값 전망 오른다 해줬고요. 이후 유동성이 워낙 많아 지방 사람들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가세, 투자 전략 청약이 최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세보다 싼 급매물도 유망. 양지영 RNC 연구소장은 떨어진다. 전세값 하락, 보유세 부담으로 갭 투자자 매도 가능성이 높다. 매수보다 관망 추천. 매수한다면 시세보다 싼 청약, 급매물 경매 위주로. 그러니까 이상우님께서는 유진투자중구 연구원인데요. 오른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강남 중심으로 매수 심리 살아났다고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중. 적극 매수 추천, 강남구, 상구, 마포, 용산, 성동구 외에 교통망 좋아지는 금천, 관악구로 유망 이렇게 되어졌고요. 자,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 집값 전망을 보합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여전, 거시경제 지표도 안 좋아, 투자 전략, 교통망 확충되는 청량리 상봉동 일대의 3기 신도시 초기 분양 단지 유망. 미쳤네요, 고종환은. 고종환은 솔직히 미친 것 같아요. 3기 신도시가 아파트가 공급되는 10년도 남았어요. 근데 무슨 3기 신도시를 추천하고 있는 게 좀 그렇네요. 박합수, KB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 보합. 바닥은 찍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여전. 실수요자라면 금리 인하 시점에 한강변, 도심, 교통 좋은 곳, 청약, 급매물 위주 매수를 이렇게 되죠. 김학렬,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 연구소장 오른다. 수입에 입지 좋은 아파트 공급은 턱없이 부족. 청약이나 10년 이내 신축은 가격 관계없이 매수하되 급매물 쌓여있는 지역은 피해야.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시중 유동자금 풍부. 자금 조달 가능하다면 본인이 살기 좋은 지역 가급적 새아파트 적극 매수해야 이렇게 되졌네요. 자, 해서 오른다 3분, 보합 2, 내린다 1분 이렇게 되어졌네요. 작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내리막길을 걷던 서울 집값이 6월 들어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와 마용석, 마포, 용산, 송동, 목동, 여의도 중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을 급매물로 대부분 소화됐고요. 거래 회복도 작년 고점으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한국감정위원이 직기한 서울 주간 아파트 변동률은 6월 24일 기준으로 보합을 기록하며 33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요. 민간 통계인 부동산 124와 KB국민은행이 직기해서는 이보다 1, 2주 앞서 서울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워낙 적은 탓에 집값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거래량 5,697건의 60% 수준입니다. 월 거래량이 2,000건에 멈추던 1분기에 비하면 늘었지만 여전히 거래 절벽이 있고 이를 두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면 평균 집값이 덩달아 오르는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불확실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조사했는데 지금 서울 집값 아파트 바닥이라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반등으로 예지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피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시장에 대해서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서울 집값 오른다. 포, 하락, 보합 3명. 전문가 7명 중 4명은 서울 하반기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저금리에 따른 시종 유동성 그리고 시아파트 공급 부족 꼽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가 그나마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돼 전국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상승론의 힘을 보탭니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만기 6개월 미만 단기 부동자금이 1,100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 돈이 어디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상기 신도시는 아직 분양이 멀었기 때문에 하반기 서울 집값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학년 더 리서치 부동산 연구소장은
입지 좋은 지역에 입주 10년 이내 아파트는 중장기적으로 경쟁 상대가 없는 안전자산이라며 지금껏 시장을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올가을 이사철부터 이런 아파트를 물리면서 집값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이상 유유진 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예정됐던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이 대거 밀리면서 청약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답니다. 하반기에는 강남이나 한강변 등에서 기존 인기지역과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금강구, 금천, 관악, 구로 등도 오를 것으로 봤고요. 반면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위원장은 최근처럼 강남 재건축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주택 시황이 꺾이거나 급반등할 때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이라며 실물 경기나 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 집값은 하반기에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그 후로도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합의 아니가 기자분이 뭐 잘못 이거 하락한다고 뭐 말씀한 거네요. 고종환 분은 보합이 아니라. 양지영 RNC 연구사장도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른 것으로 매물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버티다 못해 갭 투자자들이 집을 팔면서 매매 시세도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은 청약, 급매로 투자는 신중해야. 집값의 단기 전망은 엇갈렸지만 내 집 마련의 목적은 주택 구입 전문가 대부분 추천했습니다. 특히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청약은 급매물 유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신규 건국태 교수는 실거주자라면 1순위로 청약이고 2순위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입니다. 시중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 회복에 접어들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합스 KB 국민의 수석 전문위원도 한강변이나 도심 재건축 재개발 청약이 가장 유망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좋다고 말했고요. 고준석 교수는 저점 매수를 노리다가 실기를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자금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청약이나 신축 아파트 매매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요. 다주택자가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주택 매수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정환 원장은 교통 허저가 있는 지역에 추천했고요. 그는 서울에서는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청량리나 상봉동 일대가 유망하고 3기 신도시 초기 분양단지 역시 가격 대비 투자 가치효율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은 전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인기가 뜨겁던 대대강, 대구, 대전, 광주는 지금 수준 집값을 유지하거나 소폭 오르겠지만 나머지는 하반기에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박합수 의원은 대대강 중에서도 대구와 광주는 상승폭이 이미 둔화되고 있다며 아직 입주 예정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시장은 회복되려면 최소 1~2년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우 기자가 취합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은 아파트는 언제든지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면 또 실거주할 생각이 있으면 사실 집은 빨리 사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 무조건 빨리 사는 게 이익이다고 보는 겁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이것을 뭐 시기를 조율을 해봐야 될 건데 실거주 하실 분들은 빨리 사는 게 이익이에요. 빨리 사는 게. 왜 그러냐면 돈은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시기 따지고 있다고 하다가는 그때 시기는 더 올라 있습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부동산도 항상 그래요. 근데 투자자들은 내가 내 돈을 얼마 넣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렇게 좀 시기를 조율해 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빨리 사는 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서울 집값은 내가 봤을 때 저도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른다라는 근본적 이유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요. 유동성이. 제가 강주권 아파트 이제 분석하는데 강주권 아파트는 유동성이 신문에 이렇게 총액이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신문에는 1,100조 원이 있다고 이 교수분은 말했는데 저번에 안전에 볼 때는 1,300조 원이 단기 유동자금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네요. 부동산은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저는 어떤 것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그것하고 또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 서울의 신규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서울은 아파트 보급률이 한 6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가까운 5분에서 10분 거리 하면서 신규 10년 안짝 아파트 고르려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국이 다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 전체적인 것은 좀 하락, 하여튼 매수 심리세도 하락, 부동산
건설회사 주제도 부동산 경기가 하라 다 뭐 100이 만약에 기준으로 놓고 100을 기준으로 놓고 하면 다 부분 뭐 마이너스 95 하여튼 마이너스 뭐 이렇게 다 아래입니다. 그 아래예요. 근데 오르는 데만 오릅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오르는 데만 오릅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아파트, 허술한 아파트, 좋지 않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 잘 안 오르고, 물론 이것도 장기로 놓고 보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면 실거주 할 거 가서 내가 학교 괜찮고 뭐 쾌적하고 뭐 요 정도 교통 괜찮고 출퇴근하기 좋고 그러면 무조건 사라. 사면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오른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는 당신의 복이다. 복골 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봤을 때 봐보면 특별시하고 광역시 집값은 무조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오르는 폭도 좀 빠르고요. 타 도시에 비해서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요.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고 나주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운영 카페직이고요. 부동산을 강의 또는 분석해주고 비평해 드립니다. 또 물건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광주 호남권 부동산 특히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접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토지, 아파트, 상가, 꼬마빌딩 010-727-4080로 접수 부탁드리고요.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에서 여자 중개사님과 남자 중개사님도 같이 해서 협업관계로 하고 있고 다른 공동 중개사무소하고도 협업관계를 이루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많이 접수 좀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정보가 실시간으로 안내되어 있겠습니다. 내용이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여러 지인들 분께도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구독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